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시티의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한 선수는 주앙 칸셀루였습니다. 칸셀루는 특이하게도 중앙으로 자주 이동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런 칸셀루의 움직임은 아스날을 혼란시키게 됐습니다. 시티의 빌드업 상황, 칸셀루가 중원에 가담하면서 시티의 오른쪽 센터백이 측면으로 벌려섰습니다. 이때 칸셀루가 공을 받으러 내려가면서 자카의 시선을 끕니다. 자카가 한눈판 덕분에 자카가 마크해야 하는 데브라이너가 자유로워졌고 패스를 받습니다. 이어서 데브라이너는 본인의 장기인 킥을 이용해 중앙의 스털링에게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시티의 빌드업 상황입니다. 칸셀루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포백의 나머지 수비수들이 3백 형태를 만든 상황입니다. 포지션대로라면 풀백 칸셀루는 윙어 사카가, 오른쪽 미드필더 위치의 데브라이너는 자카가 마크해야겠지만 칸셀루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둘의 마크맨이 뒤바뀐 상황입니다. 이런 칸셀루의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집중해서 보시죠. 공이 시티의 오른쪽 센터백에게 가고 이를 막기 위해 사카가 압박을 합니다. 그러자 사카의 마크맨이었던 데브라이너가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만들려고 한 것이죠. 아스날로 예를 들면 자카 시프트로 3백을 만든 다음 자카가 상대 윙의 압박을 유도하고 오버래핑한 티어니에게 공을 연결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시티가 아스날과 다른 점은 공을 받는 선수가 오버래핑한 풀백이 아니라 중앙에서 측면으로 이동하는 미드필더였던 것입니다. 시티의 풀백 칸셀루는 오버래핑이 아니라 중앙으로 이동했으니까요. 이런 시티의 뒤바뀐 움직임은 아스날에게 혼동을 줍니다. 아무도 데브라이너를 압박하러 가지 않지요. 티어니는 데브라이너가 중앙에서 튀어나가니까 센터백 마리가 압박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마리의 지시로 티어니가 뒤늦게 압박을 하러 갑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서 데브라이너가 공을 받고 전방으로 패스할 여유가 충분했고 시티의 오른쪽 윙에게 연결됩니다. 이때 시티의 공격수가 자유롭게 되는데요. 이것은 자카의 마크가 늦은 것입니다. 공이 아스날 진영으로 이동됨에 따라 자카가 빠르게 복귀했어야 했죠. 다행히 상대 오른쪽 윙의 판단이 늦어서 공격수가 공을 받진 못했어요. 하지만 만약 연결만 됐다면 홀딩이 공격수와 위험한 1대1 상황에 처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장면이 시사하는 것은 이렇게 아스날 선수들의 마킹 미스가 나오게 된 시작점이 칸셀루의 중앙 움직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티의 공격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스날의 왼쪽이 2대1 수적 열세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각각 시티의 오른쪽 윙, 오른쪽 미드필더입니다. 포지션상으로 보면 자카가 미드필더를 마크해야 하는데요. 고개를 돌려서 체크를 하지만 미드필더가 너무 측면에 가 있어서 마크하러 가기엔 중앙이 비어버립니다. 하지만 마크하진 못하더라도 미드필더로 향하는 패스 길목은 막아줘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결국 패스가 미드필더에게 연결됐고 시티의 위협적인 슈팅으로 마무리됐죠. 보통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노릴 때는 풀백이 오버래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 장면에서 이 선수가 오버래핑한 풀백 칸셀루였다면 사카가 측면 수비에 가담했을 것이고 이렇게 수적 열세에 처하는 상황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칸셀루의 중앙 움직임이 사카가 측면 수비에 가담하는 걸 막았고 자카의 위치 선정 실수까지 유발하면서 시티의 좋은 공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아스날이 초반에는 이렇게 마킹 미스로 어수선했지만 점점 빠르게 적응해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른 시간에 허무하게 먹힌 골이 참 아쉽더군요. 아르테타는 용감하게도 시티의 강한 전방 압박을 피하려고 하기보단 받아치려는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스날은 어떤 방법으로 시티의 압박을 풀어나왔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다뤄봤습니다. 첫째, 전진한 풀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미드필더 자카와 엘네니는 주로 후방에 위치하며 상대 윙어의 압박을 유도했습니다. 엘네니가 내려가서 3백을 만들었고 상대의 왼쪽 윙을 유인합니다. 오버래핑한 벨레린이 페페와 함께 상대 왼쪽 풀백을 상대로 수적 우위를 만듭니다. 그곳으로 롱볼이 갑니다. 세컨볼 후 페페가 공을 잡았고 결국 위협적인 슈팅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장면도 자카와 엘네니가 후방에 있습니다. 시티의 오른쪽 윙이 압박에 가담하기 위해 전진한 상황입니다. 덕분에 전진한 티어니가 자유롭습니다. 롱볼이 연결됩니다. 사카에게 유인당해서 안쪽으로 좁혔던 칸셀루가 티어니를 막으러 갑니다. 이에 2대1 수적 우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공중볼 경합 후 사카가 세컨볼을 잡는 데 성공하고 이어서 사카가 티어니와 2대1 패스 후 슈팅으로 마무리합니다. 둘째, 시티의 벌어진 라인 사이 공간을 사카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카와 엘네니가 후방에 있습니다. 시티도 아스날의 선수와 똑같은 숫자를 전방 압박에 가담시켰습니다.
그렇게 벌어진 라인 사이에 생긴 공간에서 사카가 공을 받습니다. 사카가 뒤늦게 들어온 1대1 대결에서 이겨내고 웨데고르에게 내줍니다. 웨데고르가 반대쪽으로 넘겨주려고 하지만 패스가 차단당하고 맙니다. 만약 연결만 됐다면 고립된 페페의 1대1을 노려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아스날 진영에서 시티가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무려 5명이 가담했군요. 그렇게 벌어진 라인 사이로 사카가 이동해 공을 받아주면서 공격이 시작됩니다. 후방을 거쳐서 사카를 향한 롱패스가 이어집니다. 사카가 페널티 박스 앞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고 웨데고르를 거쳐서 페페에게 주면 그냥 득점이죠. 하지만 사카의 무리한 시도로 공격이 무산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시티의 압박을 이용한 아스날의 공격 작업은 긍정적이었지만 선수들의 마무리 작업이 참 아쉬웠습니다. 후반전 아르테타는 페페를 빼면서 사카를 오른쪽으로 보냈고 오바메양이 사카의 역할을 대신하게 됐는데요. 이 선택은 악수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맨시티의 공격 상황인데요. 칸셀루가 아스날 진영으로 침투합니다. 마크맨인 오바메양이 따라가줘야 하는데요. 더군다나 자카가 전방 압박에 가담했던지라 오바메양의 수비 가담이 더욱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오바메양은 따라가지 않았고 결국 칸셀루에게 공이 전달되면서 2대2 수적 동등으로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이어서 칸셀루의 개인 능력으로 2대1 수적 열세가 만들어졌고 결국 슈팅까지 만들어낸 칸셀루입니다. 빗나가긴 했지만 실점이나 다름없는 장면이었죠. 왼쪽 윙이 사카에서 오바메양으로 바뀌면서 일어난 결과였어요. 이뿐만 아니라 오바메양은 공격적으로도 정말 도움이 안 됐습니다. 저는 아르테타가 준비해온 전술은 정말 괜찮았지만 끝까지 오바메양을 고집하는 건 참 아쉽게 느껴지더군요. 그럼 오늘 제가 분석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풀백 칸셀로의 중앙 움직임은 경기 초반 아스날의 마킹 미스를 유발했지만 아스날은 빠르게 적응했다. 둘째, 아스날은 시티의 압박을 이용한 공격 전개로 효과를 봤지만 선수들의 마무리 작업이 아쉬웠다. 셋째, 아르테타의 오바메양 고집이 아쉽다. 이상입니다. 축구 보는 고양이 캐스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